YG의 대표 그룹 빅뱅. 빅뱅은 우주 대폭발이란 뜻처럼 가요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팀으로 아이돌을 뛰어넘는 아이돌을 목표로 크게 성장하며 문화계의 리더로서 트렌드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들은 연예인의 연예인 지드래곤, 권지용을 비롯하여 최근 대마초 사건으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탑까지 멤버 한 명 한 명 엄청난 스타성과 좋은 음악으로 데뷔 이후 K-팝을 대표하는 정상의 자리를 줄곧 지켜왔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존경하며 롤모델로 뽑는 수많은 후배 아이돌 그룹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그들을 진정으로 아끼는 팬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조롱거리로 전락한 탑과 그 여파로 조용히 컴백한 지드래곤, 그리고 그들을 키워내고 관리해주는 대표 연예기획사 YG까지 이 일련의 사태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일 탑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팬을 비롯한 대중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한 여성과 전자액상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고 당초 전자담배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발과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결국 대마초 흡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는 이제 다수 대중에게 충격을 넘어 큰 실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경위를 파악 중이라던 YG는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탑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인 6월 4일 YG는 탑의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더 깊이 뉘우치겠습니다라며 탑은 자신의 심경을 담아 사과했지만 대중은 오히려 무엇을 잘못했는가, 알맹이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음악으로 보답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일 탑은 잠자리에 들기 전 신경안정제를 가다 복용하여 6일 의식불명으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현재는 깨어나 호전된 상태로 다른 병원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이때 YG 발표와 경찰 발표의 차이로 논란이 일어났으며 논란의 휠체어도 등장하게 됩니다. 9일에는 의경직위에서 해제되면서 탑은 기가 조치하게 됐으며 본인이 원하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자유의 상태가 됐습니다. 직위 해제되더라도 의경신분은 유지되지만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컴백을 앞두고 화려한 프로모션을 했어야 하는 지드래곤은 사태가 사태인 만큼 조용히 프로모션을 벌이며 컴백해야 했고 오히려 조용히 의경 복무를 수행했어야만 하는 탑은 하루하루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원래는 반대가 됐어야 마땅한데요. 지드래곤은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건 이번 앨범 권지용을 지금까지 보여온 자신의 저력, 즉 음악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30살 권지용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인생 산막에서 성공이 가져다준 화려한 삶과 그 뒤에 숨겨진 고독과 고뇌를 보여준 이번 앨범은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탑과 데뷔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빅뱅, 그리고 그들을 키워낸 YG를 최전선에서 지켜주고 있지만 슈퍼스타 지드래곤도 이미 돌아선 대중들의 마음을 홀로 돌리기엔 버거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드래곤은 하트브레이커, 원 오브 어 카인드, 쿠데타까지 연달아 메가히트 시키며 트렌드 세터로 자리 잡았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공들여 준비한 앨범이 이런 상황에서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지드래곤 본인이 가장 답답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탑과 YG에게 팬과 대중들은 실망했지만 지드래곤의 노래에 대해서 팬들은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과거의 음반이 너무 명반이어서 그렇지 그의 음악은 여전히 좋더군요. 이번 지드래곤의 새 앨범은 CD가 아닌 USB로 제작됐습니다. USB에는 권지용 A형 1988년 8월 18일이라는 지드래곤의 개인정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문화의 리더인 지드래곤이 USB 앨범이라는 독특한 카드를 꺼내며 가요계의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저는 처음 알려진 간단한 소식만 듣고 LP에서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테이프에서 CD로 이어진 음반의 4차 혁명의 시발점으로 평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은콘협에서 음반 인정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며 논란이 되기에 자세히 알아보니 은콘협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더군요. 일단 USB에는 노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USB를 실행시키면 특정 인터넷 사이트로 이동해 케이스에 일련 번호를 입력하여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다운로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의아스럽더군요. 은콘협의 주장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USB에 음원이 담겨 있어 앨범으로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이는 사실상 다운로드 장치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USB만을 원하는 팬이 사재기를 하고 그 코드는 다른 이에게 재판매함으로써 다른 USB에 그 구매자가 음원을 넣는다면 이중집계가 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우려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샌디스크의 4기가 USB가 최저가 5,250원인데 음원, 뮤비 등의 내용물이 있지만 가격이 3만원에 책정돼 있고 멜론, 지니 같은 곳에서 한 곡 다운로드당 700원인 가격과 비교하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USB 품질에 관한 논란도 존재하는데요. 저는 표면적인 시도는 좋았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방법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것 같네요. 탑의 대마초 사건 외에도 팬을 비롯한 대중들이 YG를 약국이라 비아냥거리며 싸늘하게 등을 돌린 이유는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10년 당시 대중들에게 큰 사랑받던 그룹 2NE1의 멤버 박봄이 국지의 특성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 톡칭 히로뽕 82정을 미국서 밀반입하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것을 시작으로 팬들은 그간 YG에 묻어두고 있던 불신의 감정이 이번 탑 사건을 통해 터져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박봄은 2010년 암페타민 82정을 밀반입하다 적발되었고 그중 2정을 복용했으며 2정은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010년 당시 박봄이 입건유예됐다는 사실이 4년이 지난 2014년에 뒤늦게 알려졌다는 것이고,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마땅한데 입건유예가 되면서 검찰의 YG 봐주기 의혹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불어 2011년엔 지드래곤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일 또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 지드래곤은 힐링캠프 등 매체에서 일본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담배를 한 대 받아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됐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자백을 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인데다가 흡연량도 적어 처리 기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정황과 의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YG는 앞서 소속 아티스트가 2번씩이나 마약 관련 의혹에 휩싸여 곤욕을 치렀고 그때마다 즉각 사과보다는 아티스트의 해명을 먼저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박봄 사건 당시엔 치료 목적, 국내에서는 불법인 줄 몰랐다며 무지와 동정심을 어필했고 지드래곤 사건 당시엔 우연과 억울함을 강조했습니다. 둘 다 고의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지만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팬과 대중들로부터 불신이 쌓여온 YG가 소속 스타일리스트와 탑의 대마초 사건이 터지자 이젠 그 비난의 화살이 그가 소속된 YG를 향하고 있으며 일련의 논란으로 분노로 바뀌고 있음을 관계자들은 인지해야 합니다. 이제 YG는 외적 확산보다는 집안 단속을 하며 소속 아티스트를 말뿐만이 아닌 진정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GD의 컴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는데요. 가족같이 활동하던 빅뱅이었고 그 누구보다 찰떡같은 호흡을 자랑하던 탑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사태의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놀란 팬들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공식 발표를 통해 지드래곤의 컴백을 연기할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탑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대로 지드래곤이 컴백하여 활동하는 것은 진정 빅뱅을 아끼던 팬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기업은 이윤을 최우선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여 다시 반등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전해봅니다. 이미 대중들의 의식은 높기 때문에 무엇을 숨기고 속이려 하는 고구마식 소통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투명하게 진정 팬을 위해 소통하며 대형 연예기획사로서
K-팝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사이다 같은 YG가 됐으면 합니다. 연예인이란 직업 자체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특히 트렌드를 선도하는 빅뱅과 같은 정상의 아이돌이 대마초를 흡연한다는 것은 그들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팬, 더 크게는 대중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은 우상이 대마초를 피면 아직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그것이 별일 아닌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대마초를 피는 것이 멋진 것이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 등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마약과 같은 것은 우리가 더 엄격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중문화평론가 배국남님의 말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이윤 추구에만 열을 올리는 연예기획사 시스템에서 연예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뒷받침하자면 그들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창작의 고통을 항상 갖고 살며 젊은 나이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입, 그리고 그에 비례하는 대중의 관심을 받습니다. 탑과 최근의 가인까지 그들은 대중의 시선을 항상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매우 폐쇄적이며 그런 연예계의 특성에 따라 초래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를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배국남 평론가는 기획사의 아이돌 육성 과정에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규범을 배우는 사회화 교육이나 공동체 생활, 도덕, 인성교육은 거의 없고 심지어 학교 수업에 대한 학습권 보장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로지 연기, 댄스, 가창력 등 연예인이 되기 위한 테크닉 훈련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연예인이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화와 인성교육의 진공 상태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중 일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잊거나 욕망과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 마약에 빠지며 성폭력 등 범죄도 급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자살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대중문화와 한류의 주역이라는 화려한 찬사에 가려진 채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육성 관리 시스템의 병폐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 찬란한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smile 빠져놓죠 알 수 없던 황호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지금까지 폭스베어였습니다.